주위에서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맞으셨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 주변에도 엔비디아로 수익이 많이 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못 팔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 또한 제 지인처럼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익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내가 손해보고 판다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죠. 저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수익의 5분의 1을 떼가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최대한 비과세를 받거나 최대한 적게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증권사를 쓰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금을 덜 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겸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얻어지는 순수익이 기본공제 비과세인 250만원을 넘었을 때의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22% 세율을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앱 화면상에 표시된 손익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양도세액을 짐작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증권사를 쓰고 있는지, 그 증권사는 어떤 방식의 매도 계산 기준을 잡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증권사가 매매 차익의 방식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내 세금이 0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인이 쓰는 증권사가 어디인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이란 평균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증권사 앱을 켜서 보이는 내 평단가와 수익률은 이동평균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했다고 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평단가만 보고 차익 실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겸 제가 A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에 주가 100만원에 한 주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6월에 A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됐고 이때 한 주를 추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A 주식이 또 올라서 500만원이 됐고 또 한 주를 추가 매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A 주식 총 3주를 가지고 있고 평단가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한 주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만약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면 평단가는 300만원인데 한 주를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250만원까지 해주니까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총 0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나의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1월에 최초로 매수했던 매수 단가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100만원에 산 주식을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50만원 공제를 하고 남은 150만원의 22%를 계산해 보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3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황당하게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의 세금은 0원이지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세금이 33만원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초반에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가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보다 더 낮다면 평균 매수 단가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주식에 꾸준히 매수한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되는 것을 모르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 매도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누군가는 겨우 33만원 가지고 유난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크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어떤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규모가 큰 증권사 중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토스증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선입선출법이 불리하다면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예상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는 B 증권사로 주식을 옮겼습니다. 전 증권사인 A에서 매수했던 것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옮긴 후 매수하는 것부터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옮긴 증권사인 B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A에서 옮겨진 주식만큼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총 두 개의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각 방식이 다른 증권사별로 계산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비과세 받는 금액은 총 합 250만원이니 두 개의 증권사에서 매도할 때 순수익의 합이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이 서로 너무 다르고 복잡한데 왜 이렇게 증권사마다 다르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는 주식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지만 매매 시에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되면 이동평균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법령에 논란이 생겨 25년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도 기준을 알아보고 알맞게 매도하셔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